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옷을 입다가 문득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지방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는 걸 망설이고 숨이 차 손주와 놀다 멈추게 되는 그 순간들, 사실 이 모든 게 체지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지방이 암, 당뇨병,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라면 그 무거운 몸을 가볍게 10년 젊은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아볼 겁니다. 저는 이승우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넘게 헬스케어 전문가로 무려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그분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AI 전문가로도 활동하며 최신 의학 연구를 접목해 여러분께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죠.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10년 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무거웠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께 전수한 식단 비결 덕분에 저는 여전히 강단에서 강의하고 골프도 치며 활기찬 8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옥자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3년 전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죠. 손주와 공원에 가는 게 꿈이었지만 5분만 걸어도 다리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대로면 손주 결혼식에도 못 갈까 봐요.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할머니, 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식단을 바꿔보세요. 3개월만 해보시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8개월 뒤 할머니는 12kg을 감량하고 이제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변화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식단의 비밀이었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체지방을 쏙 빼고 망가진 몸을 되살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복잡한 식단 계획이나 비싼 보조제 없이 우리 집 부엌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3가지 핵심 비결을 꼭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비만이라고 하면 흔히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접시 위의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만의 진짜 뿌리를 파헤쳐보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우,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의 삶이 바뀐 작은 비결, 여러분께도 힌트가 될 거예요. 72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를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9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라면 한 그릇과 맥주 한 캔을 즐기셨죠. 이게 뭐 대수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하시며요. 하지만 몇 년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서 저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혈압약도 당뇨약도 자꾸 늘어나요. 숨도 차고 무릎도 아파서 손주랑 놀아주는 게 힘들어요. 할아버지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뭐 드시나요? 그 대답에서 비만의 첫 번째 원인을 찾았어요. 바로 늦은 밤 식사, 특히 밤 8시 이후의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밤 8시 이후에 밥을 먹으면 지방 축적률이 30%나 높아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이죠. 낮에 먹은 음식은 활동으로 소모되지만 밤늦게 먹은 건 고스란히 체지방으로 쌓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라면뿐 아니라 TV를 보며 무심코 과자를 집어먹는 습관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가 손이 자꾸 간식 봉지로 가는 거요. 이 작은 습관이 비만의 큰 씨앗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TV를 보며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20% 느려져서 과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할아버지께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밤 8시 이후엔 물이나 차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TV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켜세요. 처음엔 그게 뭐 큰 차이가 있겠나 하시던 할아버지,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셨어요.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고 혈압약도 조금 줄였어요. 할아버지는 체지방이 5kg 줄었고 무엇보다 손주와 공기놀이를 하며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변화,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죠? 비만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60대, 70대가 되면서 집안일, 손주 돌보기로 바빠지다 보니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죠. 제 환자 65세 최순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움직이시지만 정작 체지방은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는데 왜 살이 찌는 거죠? 이유를 찾아보니 할머니는 칼로리 소모가 적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집안일은 몸을 움직이지만 근육을 강화하거나 지방을 태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죠. 게다가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젊었을 때처럼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쌓입니다. 최순자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하루 10분만 집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거실을 오가며 발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할머니는 3개월 뒤 복부 지방이 4cm 줄었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손주를 안고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으로 배를 만져보세요. 배꼽 주위가 5cm 이상 튀어나왔다면 비만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칼로리 과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를 한꺼번에 먹곤 하죠. 하지만 70대가 넘으시면 젊었을 때보다 필요한 칼로리가 20-30% 줄어듭니다. 제 환자 70세 김민호 할아버지는 매일 밥 2공기를 드셨는데 배고프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하루 활동량은 밥 한 공기로도 충분했죠. 저는 할아버지께 현미밥 한 숟가락과 채소를 더 드시라고 권했어요. 2달 뒤 할아버지는 6kg이 빠졌고 허리 통증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침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하시던 그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만은 과식, 늦은 식사, 운동 부족, 칼로리 과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바꿀 수 있는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밤 8시 이후엔 물만 마시고 TV는 밥을 먹고 나서 켜보세요. 일주일 뒤 몸이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비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 비만이 단순히 옷이 작아지거나 숨이 차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비만은 우리 몸 깊숙이 숨어서 심장, 간, 혈관, 심지어 뇌까지 망가뜨리는 조용한 폭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비만이 어떤 질병들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난 이승호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비만의 위험을 깨닫는 계기가 될 거예요. 68세 이정희 할머니는 5년 전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매일 약을 드시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셨죠. 하지만 작년 할머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어요. 유방암 진단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세계보건기구2에 따르면 비만은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같은 암의 위험을 20~30% 높인다고 해요. 체지방, 특히 복부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경우 복부지방이 6cm 이상 튀어나와 있었죠. 그게 건강의 적신호였어요. 비만은 암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제 환자들 중 비만이 있는 분들께 혈당 수치를 체크해보면 70% 이상이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상태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 눈, 심지어 발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정희 할머니도 당뇨병 때문에 발이 저리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죠. 또 비만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이 10% 늘어날 때마다 심부전 위험이 15% 높아진다고 해요. 할머니의 심장은 과도한 체지방 때문에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뇌졸중 위험입니다. 복부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이 생기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40%나 높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오만석 할아버지는 비만으로 인해 뇌졸중 위험군이었어요. 선생님, 손주들 졸업식까진 건강하게 보고 싶어요 하시던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식단 조절부터 시작하자고 했죠. 6개월 뒤 할아버지는 체지방을 8kg 줄이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이제 아침마다 손주랑 산책해요. 숨이 차지 않아요. 하시던 그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이정희 할머니도 비만의 위험을 깨닫고 식단을 바꾸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복잡한 걸 권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채소를 더하세요. 10개월 뒤 할머니는 10kg을 감량하셨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당뇨약도 줄였어요. 무엇보다 암 치료를 받으며 기운을 잃지 않으셨죠. 선생님, 손주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건강해 보여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할머니의 그 말씀, 제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배꼽 주위를 만져보세요. 단단하거나 5cm 이상 튀어나왔다면 그건 단순한 살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어요. 비만이 불러오는 질병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녁 설탕 없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심장, 간,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비만의 위험은 질병뿐 아니라 일상 속 잘못된 습관에서도 비롯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식사 실수들, 그게 뭔지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무심코 집어먹는 간식이나 커피 한 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만은 단순히 밥을 많이 먹는 것뿐 아니라
현대인의 잘못된 식사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식사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이승우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 선택을 돌아보게 할 거예요. 75세 최만식 할아버지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은 한 공기도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거죠?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들어보니 밥은 적게 드시지만 하루 종일 과자와 커피를 끊임없이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엔 달콤한 시리얼, 점심 후엔 과자 한 봉지, 저녁엔 커피 2잔에 설탕 2스푼.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지방이 35%까지 늘어나 심부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게 문제일 줄 몰랐어요 하시며 놀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밥은 적게 먹었으니 이 정도 간식은 괜찮겠지 하며 과자나 음료수를 집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첫 번째 식사 실수, 설탕 중독입니다. 우리는 설탕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콜라 한 캔에는 설탕 10스푼, 카페 라떼 한 잔에는 5스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일주일만 끊어도 오렌지가 너무 달게 느껴질 정도로 미각이 변한다고 해요. 최만식 할아버지도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고 마셔보니 처음엔 밍밍했지만 일주일 뒤엔 커피 본연의 맛이 이렇게 좋았나 하시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를 줄이면 뇌의 포만감 신호가 25% 빨라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간식을 김치와 견과류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체지방이 10% 줄었어요. 이제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아침에 기운이 나요 하시던 그 미소,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큰 실수는 무의식적인 간식이에요. 제 환자 70세 박옥순 할머니는 손주들과 TV를 보다가 과자나 떡을 계속 드셨어요. 할머니, 배고프세요? 물으면 아니, 그냥 입이 심심해서 하시곤 했죠. 하지만 이 무의식적인 간식이 하루 5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만들었어요. 영국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간식을 먹으며 TV를 보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30% 느려져서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해요. 할머니께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김치 한 점 드셔보세요. 그리고 물을 한 잔 곁들여 보세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체지방이 4kg 줄었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랑 놀 때 숨이 덜 차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라니 하시던 그 기쁨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밥은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숨어있는 칼로리를 간과해요. 67세 김영자 할머니는 저는 밥 반 공기면 충분해요 하셨지만 식사 후 맥주 한 캔과 초콜릿 몇 개를 드셨어요. 이게 하루 300칼로리를 더 추가했죠. 맥주 한 캔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칼로리예요. 저는 할머니께 맥주 대신 따뜻한 차, 초콜릿 대신 사과 한 조각 드셔보세요 라고 했어요. 2달 뒤 할머니는 5kg이 빠졌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손주들한테 과일 깎아주는 재미가 생겼어요. 하시던 그 행복한 모습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식사 실수는 설탕 중독, 무의식적인 간식, 그리고 숨어있는 칼로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김치 한 점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비만의 위험과 원인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바꿀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 식단이라고 하면 복잡한 칼로리 계산이나 비싼 재료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그런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은 비만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이승우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70세 장미경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한숨부터 쉬셨어요. 선생님, TV에서 본 식단 따라 해봤는데 재료도 복잡하고 계산도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저 같은 노인은 뭘 먹어야 하나요? 할머니는 비만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손주와 놀다 보면 금세 숨이 차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식단은 간단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복잡한 건 잊고 원시인처럼 단순하게 먹어보세요. 원시인은 배고프면 생선이 있으면 생선만, 열매가 있으면 열매만 먹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식사가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든다는 거 연구로도 입증됐답니다. 제가 장미경 할머니께 제안한 건 단일군 식사였어요. 하루 3끼를 이렇게 나눠보세요. 아침엔 저당 요거트 1컵, 점심엔 유기농 달걀 2개와 김치, 저녁엔 고기 1점과 데친 브로콜리. 밥은 현미나 잡곡으로 이슬 2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쉬워지고 체지방이 쌓일 틈이 없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단일군 식사는 소화 효율을 20% 높이고 지방 축적을 15% 줄인다고 해요. 할머니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하셨지만 6개월 뒤 8kg을 감량하셨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제 손주랑 공기놀이 해도 무릎이 안 아파요. 하시던 그 밝은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왜 단일군 식사가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여러 음식을 소화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밥, 고기, 국, 반찬을 한꺼번에 먹으면 위가 과부하 걸려서 소화가 느려지고 남은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쌓여요. 하지만 한 끼에 한두 가지 음식만 먹으면 위가 편하게 일하고 에너지가 몸을 회복하는 데 쓰입니다. 제 환자 73세 이영호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밥 2공기와 반찬 5가지를 드셨는데 저녁을 생선과 데친 시금치로 바꾸셨죠. 3개월 뒤 체지방이 6kg 줄었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요즘은 손주랑 자전거도 타요. 하시던 그 기쁨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함이에요. 복잡한 식단 계획, 칼로리 계산, 비싼 재료는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요거트를 좋아하시면 설탕 없는 저당 요거트를 드세요. 점심에 김치를 즐기신다면 달걀이나 두부랑 같이 드셔보세요. 저녁엔 고기나 생선을 데친 채소와 함께. 밥은 현미나 잡곡으로 2금만 드시고 한 끼를 가볍게 유지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체지방을 줄이고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장미경 할머니는 이 식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배고프지 않은데도 몸이 가벼워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더 잘 자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요거트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손주와 함께 시장도 다니세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요거트 1컵, 김치 1접시, 달걀 2개.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저녁 고기 1점과 데친 브로콜리로 간단히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단일군 식사의 힘, 이제 감이 오시죠? 하지만 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원시인처럼 몸의 신호를 듣는 식습관, 그게 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건 현대인의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원시인들은 배고플 때만 먹었고 그게 오히려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었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원시인의 식습관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체지방을 줄이고 몸을 되살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이승우, 85세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80세 윤상철 할아버지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늘 피곤한 얼굴이셨어요. 선생님,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졸린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 고기와 반찬, 저녁에도 국과 밥을 꼭 드셨어요. 하지만 하루 활동량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정도였죠.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침에 정말 배고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글쎄, 그냥 습관이라 먹는 거지 하셨어요. 바로 여기 현대인의 두 번째 식사 실수가 숨어 있었어요. 3끼를 무조건 챙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요. 저는 윤상철 할아버지께 원시인의 식습관을 소개했어요. 원시인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았어요. 배고픔은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체지방이 쌓이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배고픔 신호를 따라 식사할 때 과식 위험이 30% 낮아지고 체지방 축적도 20% 줄어든다고 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활동이 적은 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미역국과 생선만 드셔보세요. 배고프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마시고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체지방이 15%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요즘은 손주랑 공원도 2바퀴 돌아요. 하시던 그 밝은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이 원칙의 핵심은 몸의 신호 듣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배고프신가요? 아니면 아침은 먹어야지 하는 습관 때문에 밥을 드시는 건가요? 제 환자 72세 김옥희 할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과 반찬을 억지로 드시다 보니 소화가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아침에 배고프지 않으면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만 드셔보세요. 점심엔 가볍게 달걀과 김치로 시작하시고요. 라고 했죠. 한 달 뒤 할머니는 체지방이 4kg 줄었고 소화도 편해졌어요. 이제 아침에 속이 가벼워서 손주들 아침밥 챙겨주는 게 즐거워요. 하시던 그 행복한 모습 정말 감동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배고픔 신호를 따를 때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원시인은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을 기회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적당히 먹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했죠. 하지만 현대인은 3끼를 꽉 채우고 간식까지 먹다 보니 칼로리가 과다해요.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배고픔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면 하루 칼로리 섭취가 25% 줄어든다고 해요. 저는 윤상철 할아버지께 점심과 저녁도 가볍게 드시라고 권했어요. 예를 들어 점심에 미역국과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닭가슴살과 데친 시금치. 이렇게 간단히 먹으니 할아버지의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신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시작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내일 하루 아침에 배고프지 않으면 밥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물 한 컵으로 시작해보세요. 점심엔 미역국이나 김치, 달걀처럼 간단한 음식으로 드시고 저녁도 가볍게 유지하세요.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억지로 먹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몸을 10년 젊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윤상철 할아버지는 이 습관을 6개월 이어가며 혈압약도 줄이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자, 원시인의 식습관이 체지방을 줄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하지만 식단의 변화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떤 음식을 더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지도 중요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발효식품의 놀라운 힘에 대해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 김치 한 점, 된장국 한 숟가락, 요거트 한 컵. 이 익숙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시나요? 발효식품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반자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발효식품의 놀라운 힘과 그걸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이승호,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73세 황순자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 가는 게 고역이에요. 손주들 밥 챙겨주기도 힘들어요. 할머니의 지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물어보았죠. 밥과 고기, 튀긴 반찬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된장은 반찬이 없을 때만 드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김치, 된장, 요거트가 약이에요.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달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장 건강이 좋아지고 체지방이 5kg 줄었어요. 이제 속이 편하고 손주들한테 김치전도 부쳐줘요. 하시던 그 밝은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왜 발효식품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김치, 된장, 저당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늘려줍니다. 이 미생물들은 음식을 소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체지방 축적을 막아줘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25% 늘어나고 소화 효율도 20% 좋아진다고 해요. 하비 다이먼드의 다이어트의 불변 법칙에서도 발효식품이 장 건강과 체중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죠. 황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당 요거트 한 컵, 점심에 김치 한 접시, 저녁에 된장국 한 그릇을 추가하셨어요. 그 결과 변비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발효식품의 또 다른 비밀은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과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얼마나 빨리 드시나요? 바쁜 하루 속에서 10분 만에 밥 한 공기를 비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천천히 씹으면 포만 호르몬이 활성화돼서 적게 먹어도 배부르게 느껴져요. 미국 버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30번 이상 씹으면 포만 호르몬이 30% 더 활성화된다고 해요. 저는 황순자 할머니께 김치를 먹을 때 한 점씩 천천히 씹어보세요. 된장국도 한 숟가락씩 맛보며 드시고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 습관을 들인 뒤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제 환자 78세 박민수 할아버지도 발효식품의 힘을 경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피곤하고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요 하시며 체념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점심에 김치와 된장을, 저녁엔 피클이나 저당 요거트를 조금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3개월 뒤 할아버지는 체지방이 6kg 줄었고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이제 손주들 데리고 공원 가는 게 즐거워요. 김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 정말 감동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여러분, 발효식품은 비싼 보조제나 약이 아니에요. 우리 집 부엌에 냉장고에 이미 있는 재료들입니다. 김치 한 점, 된장국 한 그릇, 요거트 한 컵. 이 작은 습관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체지방을 줄여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김치 한 접시 더 올려놓아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천천히 한 입씩 맛보며 씹어보세요.
일주일 뒤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황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날이 올 거예요. 자, 발효식품의 힘, 이제 감이 오시죠? 하지만 건강한 식단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피하느냐도 중요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체지방을 쌓이게 하는 음식들과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도 아프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몇 가지 음식들이 체지방을 쌓고 간과 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란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식단에서 꼭 피해야 할 음식들과 그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이승호,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69세 오민수 할아버지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보다 빵이 편해서 아침마다 토스트를 먹고 점심엔 라면이 간편해서 끓여 먹어요. 그런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할아버지의 검진 결과를 보니 체지방이 40%에 달했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빵과 라면이 문제예요. 이걸 조금 바꿔보세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하지만 4개월 뒤 할아버지는 10kg을 감량하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손주들한테 떡도 만들어줘요. 하시던 그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의 대표 주자는 백미와 밀가루입니다. 흰쌀밥, 빵, 라면, 케이크 같은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체지방을 쌓이게 해요. 특히 밀가루에 든 글루텐은 장염증을 유발해 소화력을 떨어뜨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글루텐 함유 식품을 줄이면 장염증이 20% 감소하고 체지방 축적도 15% 줄어든다고 해요. 오민수 할아버지는 매일 먹던 토스트와 라면을 현미밥과 미역국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빵이 없으니 허전하다 하셨지만 일주일 뒤엔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나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빵 대신 김치전 한 잔이나 현미밥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은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같은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칼로리가 높아서 체지방을 20% 더 쌓이게 합니다. 제 환자 71세 최영숙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한다며 주말마다 치킨을 튀겨 드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할머니, 치킨 대신 구운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를 드셔보세요. 손주들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했죠. 할머니는 3개월 뒤 체지방이 6kg 줄었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어요. 이제 손주들 데리고 공원에서 더 오래 걸어다녀요. 하시던 그 기쁨, 여러분도 느낄 수 있죠. 탄산음료와 정제 설탕도 절대 피해야 해요. 콜라, 사이다, 달달한 커피는 설탕 덩어리예요. 콜라 한 캔은 설탕 10스푼, 카페 라떼 한 잔은 5스푼에 달해요. 이 설탕은 간의 지방을 쌓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키웁니다. 미국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제 설탕 섭취를 줄이면 간 기능이 15% 좋아지고 체지방도 10% 감소한다고 해요. 제 환자 67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사이다를 2캔씩 드셨어요. 저는 사이다 대신 따뜻한 차나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어 드셔보세요 라고 했죠. 2달 뒤 할아버지는 체지방이 4kg 줄었고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이제 손주들한테 과일 깎아주는 재미가 생겼어요. 하시던 그 행복한 모습,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꼭 줄여야 해요. 햄버거, 피자, 즉석밥 같은 음식들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서 혈압을 높이고
장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오미수 할아버지는 라면을 미역국으로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졌어요. 여러분, 라면 대신 집에서 미역국 끓여 드셔보세요. 김치 한 점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죠. 이 작은 변화가 간과장을 지키고 체지방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백미, 밀가루, 튀긴 음식, 탄산음료, 인스턴트 음식 이 5가지만 피해도 몸이 달라져요. 오늘 저녁 빵 대신 김치전 한 잔, 콜라 대신 따뜻한 찬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 뒤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았으니 이 식단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 빨리 먹고 빨리 빼기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스트레스와 빠른 결과만 쫓는 문화가 우리의 식습관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이승호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꾸준함의 힘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67세 정옥희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한숨부터 쉬셨어요. 선생님, 다이어트 약 먹고 2kg 뺐는데 한 달 뒤 5kg이 더 쪘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죠? 할머니는 TV 광고에서 본 다이어트 약을 먹으며 빠르게 살을 빼려고 했지만 결국 스트레스의 과식을 반복하셨어요. 손주들한테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는데 자꾸 실패하니 힘이 빠져요. 하시던 그 목소리 아직도 기억나요. 비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죠. 그런데 우리는 3일, 아니 일주일 만에 그걸 바꾸려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는 비만의 큰 적이에요. 바쁜 일상, 가족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는 무심코 달달한 간식이나 기름진 음식에 손을 뻗게 되죠. 미국 예일 대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20% 떨어뜨리고 체지방 축적을 15% 늘린다고 해요. 정옥희 할머니도 손주들 걱정에 밤늦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곤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약 대신 하루 5분 천천히 밥을 씹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땐 차 한 잔 마시며 숨을 고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빠른 결과를 쫓는 문화도 큰 문제예요. TV 광고는 일주일 만에 5kg 감량 같은 문구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다이어트는 대부분 요요현상으로 끝나죠. 비만을 해결하려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꾸준히 식단과 습관을 바꿔야 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식단 조절은 체중 재발률을 50% 낮추고 당뇨병 위험도 30% 줄인다고 해요. 정옥희 할머니는 제 말에 귀 기울여 단순한 식단을 시작하셨어요. 아침엔 저당 요거트, 점심엔 달걀과 김치, 저녁엔 생선과 데친 채소. 8개월 뒤 할머니는 15kg을 감량하고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제 손주들 결혼식에서 춤출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던 그 환한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제 환자 74세의 박만철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 달 안에 살 빼야지 하며 무리한 단식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피로와 짜증만 늘었죠. 선생님, 이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포기하고 싶어요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빨리 빼려 하지 마시고 하루 한 끼라도 천천히 먹는 데 집중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점심을 미역국과 생선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엔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6개월 뒤 체지방이 8kg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이제 아침 산책이 즐거워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젊어졌다고 해요. 하시던 그 기쁨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꾸준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잘못된 습관을 쌓아왔다면 그걸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루 5분, 밥을 천천히 씻고 설탕 대신 김치 한 점을 드시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몸을 10년 젊게 만들 거예요. 정옥희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오늘 저녁 밥을 먹을 때 5분만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자, 스트레스와 빠른 결과 문화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 이제 잘 아시겠죠? 이 모든 식단과 습관의 변화를 하나로 묶고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정 어땠나요? 우리는 비만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위험과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식단 비결까지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작은 씨앗이에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봐온 이승우, 85세의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오늘 배운 비결들 기억나시죠? 단순한 식사, 발효식품의 힘,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그리고 꾸준함의 중요성.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거예요. 제 환자 82세의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비만과 당뇨병 때문에 손주와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선생님, 치매 걸리면 손주들 이름도 잊을까봐 무서워요.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와 함께 식단을 바꿨어요. 아침엔 저당 요거트, 점심엔 김치와 달걀, 저녁엔 생선과 데친 채소, 설탕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고 밥을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10개월 뒤 할머니는 10kg을 감량하고 혈당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이제 손주들과 동화책을 읽으며 웃으시는 모습이 할머니의 일상이 됐죠. 손주가 할머니, 이 책도 읽어줘 하는 소리가 제게 큰 선물이에요. 하시던 그 행복한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5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월요일엔 냉장고에서 요거트 한 컵 꺼내 드세요. 수요일엔 김치 한 접시 더 올리고, 금요일엔 생선 한 토막 구워보세요. 냉장고 문이나 식탁 옆에 작은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설탕 대신 차, 천천히 씹기 같은 간단한 문구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몸을 10년 젊게 만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식단 변화는 6개월 뒤 체지방을 15% 줄이고 당뇨병 위험도 30% 낮춘다고 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손주와 더 오래 웃고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나는 그 기쁨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10년 전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고민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단 3일만 해보세요. 그 3일이 3개월, 3년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으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건강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김치 한 점 더 먹어봤어요 같은 작은 변화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비결을 나눌게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